다즈 뉴스 시작할게요. KBO는 24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고 있는 두산과 키움의 경기에서 심판 무선 인터컴을 시범 운영했습니다. 이제 시범적으로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디오 판독을 하는 거는 이제 두 명이 이제 모여서 이제 1루 쪽 더가웃 앞에 헤드셋을 딱 끼고 이제 하는데, 그렇죠. 이날 이제 시범을 보였던 건 어떤 거냐면 요쪽에다가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무선으로. 네, 무선으로. 오. 네. 그 심판이 비디오 판독이 딱 이제 신청이 되면 1루 쪽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랬었죠. 더가웃 앞으로. 네. 근데 그거 없이 거기서 바로. 네. 이게 시범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AI 심판까지. 이건 할 겁니다. 이거는 완벽하게 만약에 구축이 된다고 한다면 빠르게 아마 시행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비디오 판독이라는 것 자체가 정확하게 모르는 것도 있지만 이 비디오 판독 때문에 시간이 늦어질 수가 막 있거든요. 와서 이거 써야 되고 막 줄 빼고 그렇죠. 막 한 명씩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베이스 만약에 그 뒤쪽에서 심판이 원래 그 있던 고유의 위치에서 만약에 바로 무선으로 쏴서 거기서 바로 비디오 판독에 대한 결과를 낸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땐 최소한 1분에서 한 1분 30초? 예, 많게는 한 2분 정도도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바뀌는 거죠. 야,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좀 첨단 과학이 접목된 스포츠 또 야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는 과학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아. 침대가 과학 아닙니까? 자, 대한민국 대표 야구 예능 유튜브 채널인 야구라가 이제는 다른 채널의 콘텐츠 생산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야구라에서 장준하가 이야기했던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제도에 대해서 업로드했는데요. 이 영상을 또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재생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게 다른 데서 만들었잖아요. 보셨어요? 그거? 나 앞에만 잠깐 봤는데 네. 요즘 장성호 의원이 뭐 야구라라는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근데 그 야구라라는 그 억양이 별로더라고. 예. 우리가 조만간 이름을 좀 한번 바꿔야 된다.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본 다음에 조금 이제 퀄리티 있는 이름으로 그러면 야구랑. 최근 차가 없어서 뚜벅이 생활을 하며 형수님 차를 빌려 타던 장순에게 곧 신차가 나온다는 소식입니다.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나왔습니까? 네, 야, 빠바라빠빠. 설명됐어요. 어떻습니까? 그 궁금해가지고. 좋아요. 좋습니다. 한 2달 정도 기다렸는데 네. 받았어요. 펠리 쉐이드. 일단은 옵션 자체를 굉장히 세게 뽑아서 뭐 뒷자리 이게 모니터도 있고. 진짜 뒷자리 모니터가 있어요? 양쪽에 다 있어요. 와. 요즘은 좋은 게 뭐냐면 그 모니터를 보는데 스피커가 여기 좌석 뒤쪽에 좌석 뒤에 요 헤드 있잖아요. 요게 달렸어요. 와. 그래서 이렇게 그냥 누워 있으면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야, 근데 좋더라고. 와이파이 연결해가지고 유튜브도 볼 수가 있고. 근데 장순아는 계속 운전할 거 아니에요? 저는 운전하죠. 근데 이제 우리 아내가 이제 운전할 때 뒤에서 제가 뒤로 가고 뭐 우리 딸 앞으로 보내고. 야, 요거 녹화 마치고 저 시상을 한번 가야 되겠네. 보러 차 구경 한번 가야 되겠네. 안 돼, 달아요. KBSN 아나운서 팀장인 강태가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2023 박신장컵 농구대회가 청주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27경기 전 경기 중계가 되는 이번 대회를 위해서 일주일간 청주와 서울을 오가며 하루에 2경기씩 중계를 한다고 합니다. 너 이런 거 네가 얘기하면 안 부끄럽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올라왔잖아요. 네. 다시 또 마치고 내려가야 됩니다. 어제 잠깐 들었는데 못 듣겠더라. 못 듣겠더라 진짜. 근데 그동안에 이제 팀장 하면서 중계도 많이 안 하고 띵가띵가 놀긴 잘 놀았잖아요. 뭘 놀아. 뭐 배정 말고 하는 게 뭐 있어요? 엄청난 일이 임원회의 많았어요. 들어가가지고 사장님한테 괜히 말대꾸나 하고. 다음 주에 야구로 라된다 주구라. 네, 주간 야구라. 또 지난주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목소리 약간 쉬었는데 진짜 중계해가지고. 지금 두 경기하고 약간 지금 노이즈가 약간 섞였어요. 네네. 목소리가. 팀 순위부터 살짝 아주 살짝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우선은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입니다. 이런 경기 아직 안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선 LG 트윈스가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고. 부동의 1위 지금 아니에요 지금.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KT가 올라오고 있네요. KT가 올라오는 것도 있고. 네네. 지금 금요일 경기, 토요일 경기 지금 대패를 당했고 금요일 경기. 토요일 경기 정말 이거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역전패를 당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얘기를 드릴 거고. NC 김영준 연타석 홈런. 대표팀 호재 이 얘기가 있었는데 한 경기에는 내가 써준 거 그대로 있네. 그러니까 요거 좀 요거를 복사를 했지 일단. 알았어요. 첫 경기가 아닌데 첫 경기를 써가지고. 첫 경기요. 김영준 선수의 첫 경기. 맞아. 올 시즌 첫 경기. 올 시즌 첫 경기잖아. 멀티 홈런을 치더라고. 깜짝 맞아요. 놀랐는데. 일단 대표팀에게는 정말 큰 호재가 될 것 같고요. 호재죠. 그러니까 김영준 선수가 이제 아시안게임 대표팀 명단에 올랐을 때 이야기들이 참 많았죠. 왜냐하면 맞습니다. 김영준 선수가 1군 성적이 없는 상황이라 과연 이걸 뽑아야 되느냐. 그런데 제가 이제 들은 얘기로는
그 김동수 그 아시안 게임 배터리 코치가 강력하게 추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성적이 이제 없기 때문에 좀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포수 쪽에 이제 와일드 카드를 뽑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많았는데 김영준 선수를 믿고 뽑았죠. 그리고 이제 키움이 김동원 선수를 같이 뽑았는데 조금 올 시즌 1군 무대에 첫 선을 보이는 게 좀 늦었지만 일단은 첫 느낌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글쎄요 뭐 계속 이제 NC가 지금 중위권 싸움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것 같고 대표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 선수들이 지금 빠진 상황이거든요. 네. 이정우 선수도 빠졌고 이유리 선수도 또 지금 아파서 애들이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 대표팀에 아픈 선수들도 많고 많아요 지금. 네, 빠진 선수도 많고 대표팀 명단에 있는 선수들이 좀 좋은 활약을 펼쳐줘야 되는데 김영준 선수가 이렇게 또 올 시즌 첫 경기에서 또 홈런 2개 때려내니까 그래도 유중일 감독 그리고 그 코치 스태프가 조금 안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다가 이 상대 투수가 메카티. SSG의 메카티 선수인데 이날 메카티가 구위가 좋았거든요. 그렇죠. 네, 요새 좋아요. 지금 후반기 들어와서 굉장히 좋거든요. 굉장히 좋은데 이 투수를 상대로 홈런을 때렸다는 부분. 네, 맞아요. 요것도 그리고 있고. 이제 이날이 약간 어떤 게 있었냐면 안중근 선수가 사실 먼저 마스크를 썼다가 맞아요. 바뀌었거든요.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점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강인구 감독이 바꿨어요. 김영준 선수로. 근데 5회 딱 나오자마자 첫 타석에서는 이제 병살타를 때렸고 네. 두 번째 타석에서는 이제 몸쪽 커터를 때려서 홈런을 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홈런은 밀어쳐서 홈런을 때렸습니다. 밀어쳐서 홈런을 때렸어요. 맥커티의 공을. 의미가 있지, 의미가 이게 있지. 데뷔 첫 연타석 홈런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남은 시즌 정말 이 김영준 선수가 이 NC 다이노즈 입장에서 보면 뭐 박세혁이라든가 뭐 안중열이라든가 뭐 좋은 포수도 있지만 그래도 또 한 방을 때려줄 수 있는 지금 포수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9월달이 되면 이제 확장 엔트리이기 때문에 5명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여유로운 안방을 이제 구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NC 다이노스 입장에서. 거기다가 이제 아시안 게임의 류중일 감독도 일단 좀 만족해하는 만족해하죠. 그럴 수 있는 포수가 되겠다.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되면서 일단 아시안 게임에 계속 안 좋은 이야기만 나왔었는데 그나마 좀 희망을 볼 수 있는 호재가 나왔다. 이렇게 그럼요. 정리할 수 있다. 뭐 충분히 호재라고 봐야겠죠. 왜냐면 네. 지금 그 아시안 게임 엔트리를 보시면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봤던 아시안 게임 엔트리하고는 확실히 좀 젊은 선수들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이거 금메달 못 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도 진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아시안 게임에서는 계속 우리가 금메달 따고 있는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한 줄 평으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악재가 많은 대표팀 소식에 담비구먼. 담비구먼. 담비구먼이. 구먼이 뭔가 했네. 담비구먼. 홈런으로 치러진 명경기. 이 토요일 경기였었죠? 어제 경기였어요. 야, 토요일 경기인데 진짜 엄청난 이게 홈런으로 5경기 중에 3경기가 홈런으로 끝났거든요. 이렇게 되기도 참 어려운 사실 스포츠가 이 야구란 스포츠인데 어제 진짜 멋진 홈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3개 홈런을 그러니까 3경기에서 나온 홈런을 준비를 했어요. 다 정리를 해봤는데 가장 먼저 SSG와 두산의 경기. 이 경기에서 일단 하재훈 선수의 홈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재훈 선수가 이제 2점 차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치국 선수의 공을 공략을 해서 중견수 쪽에 이제 펜스를 다이렉트로 맞췄는데 정수빈 선수가 이제 그 타구를 잡으려고 이제 점프 캐치를 했는데 그게 맞고 옆으로 튀어버린 데다가 펜스를 맞고 이제 공이 휠 때 정수빈 선수가 딱 내려와서 그 공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재훈 선수가 그 틈타서 홈까지 들어오는 이제 인사이드 파크 홈런을 만들었는데 이 인사이드 파크 홈런이 SSG 역대 2001년도 조원우 선수가 하나 전에 그리고 2012년도에 안치용 선수가 하나 전에 기록을 하고 역대 3번째입니다. 전신 SK 포함해서. 그리고 11년 만에 나온 그라운드 홈런. 근데 이날 김주원 선수도 인사이드 파크 홈런 쳤어요. NC 다이노스. NC의 김주원 선수도. 근데 야 이게 인사이드 파크 홈런이 정말 힘든 게 이 베이스를 다 돌아야 되잖아요. 한 110 몇 미터 이게 다 돌면 112, 3미터 되나? 맞아요. 그걸 다 돌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당기죠 누가. 3루 베이스 딱 돌고 이제 홈으로 들어올 때 누가 이제 뒤에서 당긴다는 표현을 하죠. 그만큼 생각은 빨리 뛰고 싶은데 이제 몸이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장면들. 그래서 특히 이제 인사이드 파크 홈런 나올 때 실패할 때 모습을 보면 그 홈과 3루 사이에 넘어지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있어요. 다리 풀려가지고. 다리 풀려가지고. 그게 쉽지가 않아요. 아니 근데 진짜 하재훈 선수 잘 뛰더라고요. 잘 뛰어요. 굉장히 잘 뛰더라고요. 힘이 있으니까 잘 뛰어요.
이 이후에 예. 전희산 선수 이게 이제 동점이 된 이후에 전희산 선수가 백투백 홈런을 바로 내왔죠. 백투백 홈런으로 역전시켰죠. 네. 네. 박지욱 선수가 이제 체인지업을 받아쳐가지고 네. 센터로 넘겼죠. 아. 그러니까 전희산 선수가 이제 합류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두산전에 좀 강하거든요. 예. 네, 박빈 선수에게도 뭐 홈런 2개 때려냈고 그러다 보니까 박지욱 선수가 사실 이 박지욱 선수가 최근에 페이스가 너무 좋거든요. 예. 네, 올 시즌 성적도 뭐 2.87 정도밖에 되질 않으니까 근데 박지욱 선수의 공을 공략을 하면서 홈런을 때려내면서 이제 결승 홈런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SSG가 결국 역전승에서 승리를 거두게 됐는데 네. 이 전의산 선수가 참 거포 유망주로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예전부터. 작년에 이제 어떻게 보면 혜성처럼 등장을 해서 네. 홈런 13개를 때렸었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시즌 초반부터 좀 안 좋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엔트리 합류가 됐는데 거의 2달 만에 합류가 됐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는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SSG가 최근에 타격이 너무 안 터져서 좀 힘든 경기들이 많은데 그 안에서도 정말 이 전희산 선수가 단비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SSG가 결국은 자, 두산전 역전승을 거두게 됐고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 토요일 경기에서는 이 경기가 다 끝이 아니고 또 하나의 또 홈런으로 경기를 이긴 경기가 있었는데 바로 키움과 삼성의 경기에서 오재일 선수의 네. 그랜드 슬램이 나오면서 결국은 또 승리를 가져왔던 이 삼성이었는데 이게 극적이었잖아요. 8회 말이었잖아요. 8회. 네, 약속의 8회. 야, 그리고 또 오재일 하면 또 저의 그 오재일 샤우팅이 또 생각나고요. 오, 그죠? 네. 제일 멀리 치는 홈런. 그 건성캐스터가 그 샤우팅 하잖아요. 오, 제일 멀리 치는 홈런입니다.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야, 이 오재일 선수가 부진에 부진을 거듭했는데 지금도 부진해요. 네, 근데 이 한 방으로 정말 대역전승을 또 거뒀는데 이 거의 패색이 짙었잖아요. 그렇죠. 2대5로 뒤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네, 그러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 이명종 선수의 이제 공을 공략을 해가지고 홈런을 또 때렸는데, 오재일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던 게 아니라, 네. 그 전이닝인가 바로 대수비에 나왔다가, 지금 이제 타석에 들어선 거예요. 예. 그래서, 올 시즌 두 번째 말로 홈런이고, 개인 통산 8번째 말로 홈런입니다. 네. 전반기도 좀 부진했고, 후반기는 더 부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기에도 1할 8푼 때 홈런 7개였는데, 후반기에도 1할 8푼 때 홈런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오재일 선수가. 네. 그런데 정말 이 극적인 순간에 또 홈런을 또 때려내면서 어떻게 보면 영웅이 된 거죠, 이날. 오늘 이날 알러페이스볼 제가 혼자 했거든요. 네. 정신 없었습니다. 경기가 계속 홈런으로 뒤집히고 경기 후반에 뒤집히는 경기들이 많아가지고 알러페이스볼 혼자 하느라 힘들었어요. 이날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결국 그렇죠. 일단 그 경기가 끝날 수 있던 상황에서 심판의 맞아요. 몸에 맞는 바람에 아웃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우석 선수가 이제 9회 올라와서 투아웃을 잘 잡았어요. 그러니까 네. 박민우 선수한테 안타를 맞고 네. 박건호 선수의 이제 땅볼 경기가 끝나는 건데 이루 주심이 내가 맞았다, 네. 스쳤다 해서 이게 볼 데드 상황이 되죠. 근데 이 돋보기로 보니까 맞은 것도 그냥 거의 그냥 그 깻잎 한 장? 그렇죠. 친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정도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진짜 이 맞는 게 티가 났다고 한다면 이게 굴절이 심하게 됐을 텐데 굴절이 심하게 되지 않고 신민재 선수가 그냥 처리해서 끝났거든요. 그리고 회전도 거의 안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맞은 줄 몰랐어요. 그 정도인데. 그런데 이제 이루 주심이 맞았다 해서 맞았다. 볼데드 상황이 되면 이제 타자 주자는 그 친타구가 이제 안타가 됩니다. 안타가 되는 바람에 1루가 됐고 이후에 나온 이제 마틴 선수가 빵 때렸는데 투수키 넘어가가지고 타구가 애매한 바람에 또 안타가 되면서 1타점. 그리고 나서 이제 권희동 선수에게 6구째가 7구째 이제 가운데 빡 들어가다가 고우석 선수의 공을 쳐서 끝내기 쓰리죠. 마무리 투수의 공을 때려서 결국은 끝내기 홈런이 되면서 NC가 승리를 거뒀는데 LG 팬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진짜 너무 아쉬운 경기였어요. 근데 뭐 커뮤니티에 지금 이야기가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고. 뒷발에. 그러니까 팬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왜 굳이 거기에 있었고 그리고 그 정도 타구를 왜 못 피했을까? 더 빨리 피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심판이 맞았다고 이 맞은 부분을 맞지 않았다고 그냥 끝내는 것도 사실상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네. 심판 솔직해야죠. 그럼요. 네. 솔직해야죠. 야, 그래서 정말 보면서도 믿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면서 난리 났습니다 이날. 결국에는 이제 NC 다이노스가 끝내기, 권희동 선수의 끝내기 홈런으로 이렇게 승리를 거두면서 토요일에 이 홈런에 의한 이야기들이 맞아요. 여러 구장에서 많이 나오면서 홈런에 의한 홈런을 위한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끝났던 경기. 진짜 홈런으로 하루를 장식했던 맞습니다. 경기들이었죠. 자, 이 홈런 이야기.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홈런 이야기 한 줄 평은요? 야구를 보는 재미 바로 이 맛이지.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있었던 마지막 이슈. 지난주 있었던 마지막 이슈는 바로 너무 많아진 우천수년 중위권 판도 변수는
이슈입니다. 그렇죠. 지금 네, 이거는 이제 한 번쯤은 짚고 가야죠. 짚고 넘어갈 시기가 왔어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너무 많은 경기가 지금 예. 취소가 됐기 때문에요. 네, 지금 뭐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 우천 취소된 경기가 정말 엄청 많아요. 특히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취소돼가지고요. 네. 기아가 지금 103경기를 치렀는데 네. 잔여 경기가 이제 41경기. 기아가 18경기가 취소가 됐고요. 야, 많이 됐다. 홈에서 9경기, 원정에서 이제 9경기가 이제 취소가 됐고 예. 키움이 제일 적게 취소가 됐고요. 네, 동을 쓰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취소된 경기를 보면 지금 66경기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과 비교를 해보면 작년 8월 23일까지 38경기가 취소가 됐는데 네. 올해는 작년보다 27경기가 더 많이 취소가 됐어요. 하루에 5경기씩 그리고 이제 잔여 일정을 치르게 되면 뭐 3경기 치르는 날도 있고 4경기 치르는 날도 있고 5경기 치르는 날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단순하게 하루에 4경기씩만 치른다고 해도 네. 그렇죠? 60경기면 지금 10경기에다가 뭐 26경기를 더해보세요. 그러면 거의 보름 이상을 경기를 더 작년보다 치러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면 작년 시즌에도 이제 포스트 시즌이 11월 8일에 종료가 됐는데 올해는 더 늦어질 수도 있다. 한 2주 더 늘어질 수 있네요. 그래서 지금 KBO가 KBO가 지금 한 3주 전에 꺼내 들었죠. 네. 이제 주말 경기가 취소가 되면 이제 월요일 월요일로. 경기로 넘어간다. 월요일 날 그 잔여 경기 일정이 나올 텐데.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나머지 잔여 경기 일정이 각 팀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이게 지대한 영향을 저는 끼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일단은 불리한 팀이 있을 것이고 유리한 팀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운영이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9월 10일까지가 정규 시즌 미리 짜져 있는 일정이고 그 이후부터는 잔여 네. 경기거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지금 아시안 게임 선수 소집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팀 소집이 9월 20일이에요. 네. 아시안 게임이 9월 23일부터 시작되는데. 그리고 이제 야구가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끝나게 되면 만약에 이제 8일, 9일쯤 이제 합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선수들이 한 20일 정도 비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겠네요. 그러면 잔여 경기 일정이니까 매일 경기가 없기 때문에 20일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3주를 보잖아요. 그럼 네. 6, 38, 18경기 아닙니까? 근데 중간에 뭐 경기가 있는 날이 있고 없는 날이 있어요. 왜냐하면 잔여 경기 일정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최소한 12경기에서 15경기 정도는 비워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순위권 싸움을 하고 있는 팀들은 이 15경기가 진짜 중요한 경기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뭐 예전부터 많이 얘기를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 경기 수가 많이 남은 팀이 유리합니까? 아니면 좀 적게 있는 팀이 좀 유리할까요? 그거는 우리 댓글에도 뭐 질문도 있긴 한데. 이해관계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위에 있는 팀들은, 그러니까 순위권 위에 있는 팀들은 경기가 적은 게 좋겠죠? 근데 아래에 있는 팀들은 네. 경기가 많은 게 좋겠죠. 왜냐하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스스로 경기를 치르면서 승리하면서 올라갈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위에 있는 팀들은 아무래도 이제 경기를 적게 치르면서 승리를 많이 가져가게 되면 승차가 좁혀지는 게 아무래도 더디게 되니까 네네네. 이런 어떤 그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우천 수년대 취소돼가지고 밀린 경기가 많은 이유가 이제 기상 이변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이 국지성호에다가 장마가 좀 길었잖아요. 맞아. 비 엄청 많이 왔고. 네, 비도 또 엄청 많이 왔고 사건 사고도 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제 이야기 나오는 게 이제 동구장 빨리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야구 팬들이 이제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날씨도 네. 동남아 날씨로 바뀐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막 습하고 이제 우기 있는 것 같아. 막. 네, 맞아요. 이게 엄청 내리고 막. 아마 이제 몇 년 아니라 이제 몇십 년 지나면 여름하고 겨울하고 뭐 6개월씩 그러니까. 이제 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기상 이변 참. 때문에. 네. 한 줄 평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나는 빗속을 걷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야 아무도 내가 우는 것을 볼 수 없을 테니까. 이 명언이거든요. 찰리 채플린의.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빗속을 걷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천 수련된 경기를 이제 하잖아요. 네네. 이제 그 눈물에 가려서 이제 좋을 팀이 있을 것이고 말 만들어내기 참 힘드네요. 그래서 아니 근데 이게 빗속 명언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좀 와닿더라고요. 와닿긴 한데 요거를 네. 이렇게 붙여야 되잖아요. 야구랑 같이 붙이기에는 한 줄 평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냥 빗속 명언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게 준비하면 안 된다니까. 한 줄 평을 준비하면 안 돼. 아니, 감동입니다. 감동입니다. 와닿습니다. 그리고 장승나도 이제 앞으로 울고 싶을 때는 비 올 때 나가서 울라고요. 눈물 또 명언이 또 하나 있잖아요. 저는 그 명언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요? 남자가 흘려야 될 눈물은 남자가 흘려야 될 물은 뭐지? 화장실 가면 있는 남자. 야구로 가야 된다.